정규직 해고는 참 어렵죠.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퇴사하시고 나서 인사 담당자가 집 앞에 찾아가셔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회사는 권고사직이다, 뭐 직원은 아니다, 이건 해고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상호 간에 굉장히 긴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행정처리상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? 네,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. 일단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요. 퇴사일과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. 이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요. 또 사대보험 상실일도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고 연차 발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퇴사 사유는요, 우리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거든요. 이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근데 이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법정 다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앞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로자와 또 사업주만의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. 그러면 근로자가 퇴사 시 법적 다툼에 대비해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? 네, 이건 근로자분한테 한정해서 조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일단 상호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금 퇴사 전에 확실히 하고 확인을 하고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퇴직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분은 사직서도 쓰시고 사업주분도 사직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. 그렇죠? 그래서 혹시나 임금 체불이 된 게 있지는 않은지, 그리고 이게 임금 체불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검토하고 못 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드리고,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분께 미리 확인을 받으셔서 자연스럽게 근로관계 종료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근로자분한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. 네, 그래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퇴사하시고 나서 인사 담당자가 집 앞에 찾아가셔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그 사직서를 받아내려고요? 네, 왜냐하면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실 수 있잖아요. 네, 사직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애매하죠. 이럴 때는 가급적 녹취나 사내 메신저, 카카오톡, 메일 이런 것으로 좀 증거 자료를 좀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야 퇴사일이나 퇴사 사유를 조금 추후에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또 근로자와 이제 사업주 간에 종료가 되는 것도 해고와 아까 권고사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럼 그 안에서도 또 노사 간의 입장차가 생길 것 같은데요. 그럼 회사는 권고사직이다, 뭐 직원은 아니다, 이건 해고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참 많이 애매한 사안이죠.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거의 반 이상이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다퉈요. 전문적인 용어로 해고의 존부라고 하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, 명확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. 상호 간에 굉장히 긴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근로자 퇴사 시 꼭 챙겨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, 꼭 기억하셔서 근로자와 사업주분들 모두 불이익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콘텐츠를 play 멈출 수 없는 즐거운 모든 것을 play A to Z